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필수 신산업 CCS 아닙니까? 이거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LCO2C 선박이고요. FCSU 플랜트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거 공급을 선도하는 삼성중공업 제품 포트폴리오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탄소 저장에 대한 솔루션이었고요. 지금까지는 탄소를 포집하는 솔루션은 삼성중공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집은 별도 시장이고, 그래서 전혀 다른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탄소 포집 용액에 대한 것. 이거는 일본이 글로벌 1등 아닙니까? 아민 계열 용액이고, 한국에는 키어졸이 만들어서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포집 용액을 가지고 탄소 포집하는 육상 플랜트, 이것도 엄청난 규모이지 않습니까? 요거 하는 시장에는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는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굿이나 보고 떡이나 챙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집해 놓은 그런 탄소를 부유식 액화 저장 설비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선박으로 배달해서 부유식 저장 매립하는 이런 솔루션을 삼성중공업이 지금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은 포집 선수들이 구판에서 생기는 그게 바로 포집된 탄소인데, 요게 떡이 있어야 이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떡이 성질 문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DOC라고 Direct Ocean Capture라는 요거 한마디로 해수에 녹아있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소를 직접 포집하자, 요런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탄소 포집 시장에서도 거대한 부유식 해양 플랜트, 이 신산업이 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거 신나는 소식 아닙니까? 이것은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장점을 살려서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장점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든 바다에 띄워놓은 거, 요거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잘한다 이거죠. 그 장점을 살려서 CCS, 카본 캡처, 그 다음에 스토리지, 요 전체 밸류 체인에, 즉 카본 캡처 밸류 체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의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후에 새로운 CCS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업 이 호황이라는 것은 과거보다도 더 크게, 더 오래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논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새로운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매우 중요한 이 내용도 사실은 이론적 기초는 이미 저도 아주 젊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이건 공지의 사실이죠. 요거를 재활용해서 효율 높이고 대형화하는 이런 플랜트로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본질은 새로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그런 공정 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는데,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염이니까 이온화되면은 탄산수소이온 HCO3- 이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산성용액이라는 것은 많잖아요.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초산, 다 산성입니다. 그래서 용액을 부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절로 진행됩니다. 산을 물에 녹이면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저절로 진행된다. 거꾸로 진행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산수소이온이 있는 그곳에 산성용액을 부어버리면은, 섞어버리면은, 그러면 탄산수소이온이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제 바다는 크기 때문에 다른 바닷물에 다시 녹아버리죠. 그 전에 재빨리 그 이산화탄소를 탁 건져내면은 그게 바로 CO2 분리 포집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거대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거는 마치 지금 기후 위기라니까 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탄소를 없애줘야 된다고요. 공기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기후 위기에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그러니까 노화 방조 비슷한 이 탄소 방조 아니냐. 그래서 탄소 방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에너지, 줄여서 아르파-E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한번 가봤는데, 자, 골자는 지금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 노스다코다 공대, MIT 이런 데서 저 프로젝트 용역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LA 앞바다에 100피트짜리 30.5m 길이 바지선이 떠 있는데 23년 4월 이후, 금년 4월 아닙니까? 그 이퀘이틱이라는 곳이 DOC, Direct Ocean Capture, 바다에서 직접 탄소 포집하는 거, 이걸 지금 실증 연구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저 자료는 바다는 세계 CO2 배출량의 4분의 1을 지금 흡수하는 일종의 거대한 탄소 스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저기는 25%라고 하는데 MIT고 똑같은 그 자료를 보면은 MIT는 30, 많으면 40%까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으면 40%까지 바다가 직접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다에서 이 탄소를 제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바다는 공기 중에서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DAC, Direct Air Capture보다도 바다에서 캡처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 싱가포르에서는 하루에 한 100kg가량 CO2를 지금 해수에서 제거하고 있다 그러고요. 다 실증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요것을 지금보다 100배 늘려서 하루에 10톤 단위로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28년까지 연간 수백만 톤 규모로 바다에서 CO2 포집한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칼텍이 만든 스타트업이 캡츄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칼텍, MIT, 노스다코다 이런 데서 연구 용역 받아서 쭉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아마 스타트업 캡츄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홈페이지도 제가 가서 봤고요. 또 IEEE,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전기전자 분야 학술지입니다. IEEE 스펙트럼에 보도된 내용 다 종합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캡슐라는 22년 8월부터 LA 뉴포트 비치에서 연간 1톤 단위 DOC 시스템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엑스프라이즈 카본 리무벌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상 받았다는 거죠. 15개 선수들이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캡슐라라는 것이고요. 23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 연간 한 100톤 규모로 일단 육상 기반 DOC 플랜트 지금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캡슐라가 제시하는 방법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일종의 굉장히 큰 거대한 해수 담수 공장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원리가. 그래서 해수를 끊임없이 일정한 어떤 이게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염분 농도를 서서히 일단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1차 공정인 것 같습니다. 염분 농도 높이는 건 간단하죠. 열을 가해서 수분 증발시키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물을 연분이 올라간 그 해수를 concentrated,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다, 뭐 그런 뜻이니까 brine, 일종의 농축 브라인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네. 요거를 전기 투석기를 통과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전기 투석기, 일렉트로 다이알리시스. 예. 전기적으로 이온 교환하는 그 방식입니다. 전기가 에너지니까, 에너지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투석막, 멤브레인, 투석망을 통해야 되는데, 그 투석막 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온만 통과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본질은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원리이고요. 그래서 전기 이온 교환막 멤브레인, 요걸로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CO2 분리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담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CO2 분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의 분자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제 캡슐라는 여기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는 그린 전기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예,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의미가 뭔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온 교환막 강제로 이제 통과시켜버리니까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특정 분자는 제거되고 또 어떤 분자는 통과되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느냐? 최초의 해수를 산성 용액과 알칼리 용액으로 분류가 딱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예. 농도는 적절하게 수준으로 이제 설계를 하겠죠.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산성 용액과 알칼리 용액을 얻었다 이겁니다. 전기 투석기를 통과시켜서.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거기에 적용하면은 일단 일반 해수하고 여기서 전기 투석기를 통과한 산성 용액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탄산수소 이온이 물과 CO2로 분리되겠죠. 그러면 그 분리된 CO2를 잽싸게 체포해버리라 이거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여전히 산성 용액을 띠고 있을 테니까 CO2를 끄집어내고 남은 그것도 어떤 산성 용액을 그대로 바다에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칼리 용액을 섞어서 중화시킨 다음에, 이게 바로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중성화된 바닷물을 그대로 해수로 돌려보낸다. 이걸 무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전기가 투입해서 해수가 전기 투석기를 통과하면은 CO2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입하는 그린 전기는 결국 뭡니까? 돈 아닙니까? 얻는 CO2는 뭡니까? CO2는 쓸모없는 폐기물입니다. 예, CO2는 쓸모없는 폐기물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즉, 돈 투입해서 폐기물 수거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합니까? 공기 중에서 탄소를 줄여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고, 결국 이거는, 이 사진과 같은 거는 거대한 부유식 해상 구조물이 필요하다. 예? 저런 걸 지금 바다에 띄워야 한다고요. 예? 부유식 해수탄소 포집 매립 설비가 필요하거나, 이건 뭡니까? 매립장 부근에 설치해서 바로 파묻어 버리는 거죠. 뭐 액화하고 저장할 것도 없이. 예. 그러니까 매립지는 고갈된 가스정이나 고갈된 유정 근방에 있어야 합니다. 예. 그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때문에. 예. 이제는 많이 봤고요. 아니면 이제 부유식 해수탄소 포집해서 저장하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매립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서 액화 저장한 후, 이거 누가 왜 설치합니까? 국가 단위로 설치합니다. 아니면 거대 글로벌 기업 단위로 설치를 합니다. 왜? 탄소세 적게 내려고요. 네.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화 저장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LCO2C 선박에 실어서 매립지까지 배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부유식 해수탄소 포집 저장 설비에는 하역 기능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플랜트 아닙니까? 플랜트.
전형적인 플랜트죠. 그래서 이런 그 플랜트 가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를 쓰겠다. 즉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원자력도 해당되고요. 아니면 뭐 그 제가 보기에는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직접 무선 전력 전송 방식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거대한 해상 공장에서 좀 생산 제품이 뭡니까? CO2입니다. CO2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거 그냥 매립 용도입니다. CO2 그 자체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CO2를 가지고 뭐 휘발유 만들어내겠다, 뭐 가솔린 만들어내겠다, 뭐 이퓨얼이라고 하잖아요. 온갖 거 다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더 적기 때문에 그거 덩신짓이다, 미친 짓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하는 회사에 주식 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고 그래서 왜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느냐 하면은 CO2가 왜 무가치하냐 하면은요, CO2 탄소하고 산소가 더해진 거 아닙니까? 이걸 탁 쪼개버리면 우리가 얻는 거는 탄소하고 산소를 얻습니다. 산소는 흔해 빠졌잖아요. 산소 얻으려고 무슨 뭐 쪼개는데 돈 들일 필요 있습니까? 산소 얻으려고 탄소 포집해서 쪼개고 그런데 돈 쓰는 덩신은 없겠죠. 산소는 흔해 빠지고 탄소도 흔해 빠졌습니다. 가령 그런데 순수 탄소가 있다면 저걸 가지고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인공 다이아몬드 만드는 그 탄소는 굳이 그러니까 포집된 CO2 저거 부숴갖고 안 해도 탄소는 많죠. 그래서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CO2는. 그래서 CO2 본질은 폐기물이고요. 그래서 CO2 포집 저장한다는 것은 본질은 폐기물 수거 매립과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일반 투자자들은 저런 폐기물을 돈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사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사야 합니다. 그 말은 탄소 포집 저장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누가 삽니까? 공공이 구매해서 파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돈은 탄소 제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의 돈이 저런 밸류 체인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로 이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인들이 내는 탄소세는 앞으로 영원히 내게 되는 탄소세, 그거는 돌고 돌아서 삼성중공업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녹아서 탄산이 되어서 결국 바다로 가죠. 또 한편 바다는 직접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탄산의 본질은 뭡니까? 약한 산의 일종입니다. 해수의 CO2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다가 산성화된다. 이런 겁니다. 이건 바다가 산성화되면은 이것도 새로운 아주 거대한 환경 재앙이 됩니다. 바다가 죽으면 인간도 죽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CO2 농도가 쌓이면은 온실가스가 되니까 지구 기온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환경 재앙이 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탄소 배출이 증가하면 이대로 가면은 공기 중에서 탄소 증가로 지구가 자꾸 뜨겁게 구워 삼키는 것이고 바닷속 탄소 증가해서 산성화로 바다도 황폐화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 없어도 못 살고 탄소 많아도 죽는다. 공기 중에 탄소는 적당히 있어야 한다. 뭐 이게 다시 확인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 아주 재미있는 문제. 지구에서 탄소의 총량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언제나 일정합니다. 이게 바로 지구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탄소는 아주 무거운 원자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게 탄소와 관련된 핵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탄소 총량은 보존된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공기 중의 탄소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겁니다. 공기 중에 탄소가 자꾸 늘어나니까 바다의 탄소 비중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바다 산성화는 같이 진행되는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공기 중의 탄소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공기 중 탄소는 이제는 모든 생명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바다 생명의 적도 공기 중 탄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으니까 그 오는 적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적은 찾아서 소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 인류의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번성하기 위해서 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 석탄, 오일, 가스를 태우면 열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땅 속에 석탄, 오일, 가스가 엄청 묻혀 있다. 이런 거를 인간이 알게 됐다는 거죠. 과거부터. 그래서 캔에서 신나게 사용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번성을 했던 것이고요. 열이 필요하니까, 열이 있으니까 번성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땅 속의 탄소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캐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반대로 캐낸 탄소를 다시 땅 속에 도로 파묻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탄소 중립, 무슨 말입니까? 탄소 포집하는 만큼만 탄소 배출해라. 왜냐하면 탄소 배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에너지 사용 안 하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포집하는 만큼만 배출해라, 요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더 이상 공기 중에 탄소 배출 순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인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 지금 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UN 환경기후협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념이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지난 대략 한 20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공기 중에 탄소똥을 수북하게 쌓아놓았다 이거죠. 똥을 너무 많이 쌓아놓았다 이겁니다. 좀 완전히 똥밭이라는 거죠, 지금. 지구가 지금 탄소 똥밭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안 치우면 못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옵션,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옵션 1, 인간이 지금보다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으면 탄소 똥밭에서 신음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옵션 2, 탄소 똥을 치우고 신나게 사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인간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옵션 2를 선택하죠. 산소 똥 치우고 잘 살자, 이런 옵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왜 DAC보다도 DOC가 더 좋은가? DAC는 공기에서 직접 포집하는 거, DOC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의 입장에서 공기와 바다는 동전의 양면, 즉 한 몸이다. 한 몸. 앞면도 동전이고 뒷면도 동전이잖아요. 즉 공기 중 탄소 대략 한 30% 정도 바다가 직접 포집하게 되고요. 정확하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기체 분압이 상승하게 되어서 그 압력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바닷속에 밀어 넣어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탄소는 결국 또 빗물에 녹아서 흘러 돌아 바다에 모인다 이겁니다. 바다에 안 가는 거는 땅 속에서 돌덩어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석회암이죠. 그래서 대기 중의 농도보다도 해수 중의 농도가 대략 이산화탄소가 150배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반, 탄소 반,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 중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물 속에서 탄소 체포하는 게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싸게 할 수 있고, 즉,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전에서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이런 그 내용을 다룬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과 안전성도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공기 중에 포집하면은 공기를 가령 진공청소기 이 빨아당기는 원리로 공기를 쫙 계속 빨아당긴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이제 돈 들고 또 탄소 뿜어내야 합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빨아당긴 거기에다가 탄소 흡착 용액, 일종의 그게 아민 계열 용액이죠. 한국 제품도 있고요. 키오졸이라는 거. 그게 본질이 뭐겠습니까? 저는 탄소 끈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탄소 끈끈이. 끈끈이 걸어두면 팔이 목이 달려들어서 죽잖아요. 그걸 탈탈 털어버리거나,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으면 또 쓸 수 있죠. 재활용할 수 있죠. 안 그러면 그 통째로 갖다 버리면 그 팔이 목이 제거하듯이 탄소 끈끈이에 붙은 탄소 분리해서 따로 모으면, 그러면 이제 그 공기 중에 탄소 포집할 수 있는데, 이제 끈끈이에 붙은 탄소 분리할 때도 돈 들고 탄소 또 뿜어냅니다, 이거. 근데 해수에서 포집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 원리 중에서 전기 사용하는 좀 전에 봤던 방식, 저 캡슐화 방식, 전 매우 친환경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그 DOC 방식을 지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양광, 풍력 이런 그린 에너지는 그린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발전하면은 치명적 결함이 간헐성 아닙니까? 간헐성. 그래서 밤이나 구름 끼면은 그 전기 안 들어오고요. 바람 안 불면은 에너지 없잖아요. 에너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에너지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즉시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서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백업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주로 가스 발전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헐적 에너지원을 즉 그린 전기를 DOC의 구동 전원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에너지 없으면 일시 가동 중단해도 되잖아요. 예,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근데 그린 전기를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은 그 하늘성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DOC 구동 전원으로 그린 전기를 사용하면은 굳이 백업 에너지 구축할 필요도 없고 이걸 만약에 지구상 요소에 만들어 두면은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도 저기는 바람이 불 테니까 여기는 밤이면 저기는 낮일 테니까 여기는 구름 끼면 저기는 태양이 쨍쨍할 테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구 전체로는 일정하게 그 탄소를 계속 포집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또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매립 현장에서 바로 그 DOC 플랜트를 설치해 버리면은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달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력 전송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력을 송전하려면은 오hm 법칙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그거 전부 에너지 손실이잖아요. 송비전 설비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런 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매력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사실이 육상 거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그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 탄소 포집하는 DAC나 해수 중에서 탄소 포집하는 DOC 이게 지금 점점 더 이렇게 탄소 포집이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죽기 싫으니까 안 죽고서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가 이거 아닙니까? CCS 밸류 체인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조선, K조선, 특히 삼성중공업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건조 능력 요거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는 탄소세는 돌고 돌아서 삼성중공업 계좌로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